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권에서 첫 분양을 마친 서초구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의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을 기록했습니다. 평당 7천만 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만점 통장이 대거 몰린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일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재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DDP 일대가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시가 5년 만이죠.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에 서울 잠실 그리고 강남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같은 강남구더라도 압구정은 그 해제 지역에서 좀 벗어났는데요. 재건축 여부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 해제된 지역 내에서도 재건축 단지 14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두겠다라는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이건 시장에서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대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침 한번 외치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부자가 되려면 일기를 써라. 정말 인생이 허무합니다. 벌써 25년 시작했는데 2월 중반이죠. 금방 크리스마스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늦추고 그리고 기억을 많이 하려면 일기를 쓰거나 메모를 해야 됩니다. 저희 팍스 경제TV 보시면서요. 매일 뭐 봤다라고 일기 써보십시오. 2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부자 되는 것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기회가 오지 않고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려면 투자 습관을 갖고 부자 습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 일기를 못 쓰시면 매일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를 늘 활성화시켜야 치매도 안 걸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 부동산 고민, 여러분의 궁금증 상담하러 방송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이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고 많은 질문 쏟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매주 5일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다면 아마 부동산 고수가 벌써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차윤원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또 노하우 배워보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 재개발 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재개발 지역을 고르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요즘과 같은 경우엔 투자를 이제 해야 된다. 아니,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여튼 우리나라 예산이 이제 600조가 모든 예산은 어떻게든 공무원 월급, 사업 자본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예산으로 600억을 또 쓰는다는 얘기잖아요. 또 내년이 되면 650조 뭐 이렇게 되겠죠. 600조라는 돈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돈이 나오면 세수를 걷어다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들은 또 예산을 쏟아 나올 텐데 화폐가 계속 발행되고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꾸준하게 화폐 가치는 조금씩 하락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부동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온 규제 지금까지 와 있죠. 지금 탄핵 정국이라고 해서 완전히 거래가 멈췄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막 하면 거래량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 못 잡을까 봐 얼마나 규제로 때려 넣습니까? 그런데 이제 규제를 완화해야 할 시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재개발과 재건축 완화 시기입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시에 약 393곳이 규제와 또는 재개발 반대로 인해서 서울에 나와야 될 약 25만 6천 가구의 아파트가 나오질 못한 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아파트가 희귀해지는 현상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해까지는 17,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아파트가 공급이 없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신문, 부동산 신문 하나하나 볼 때 규제 들어가는 것보다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공부를 해야 하고 예측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를 공부만 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투자를 직접 해보는 실천 철학이 필요한 세계니까 여러분도 소액이라도 투자해 보면서 나도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부자 될 수 있구나 이런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요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재개발이 2024년 작년 3월 서울의 부족한 아파트를 해결하고자 지금 노후도를 많이 낮춰졌죠. 해제된 지역, 박원순 시장께서 재개발을 해제했던 지역들의 그 기대감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신축 빌라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후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노후도가 67% 정도가 돼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젠 50%만 되어도 재개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제를 해서 이제는 공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너무 극렬하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급을 늘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재개발이기 때문에 재개발하면 관심 가져보시고요. 아파트만 사셨던 분들은 재개발을 하면 먼저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오셔서 교육받고 세미나도 듣고 그리고 또 상담 받으면서 두렵지 않다. 이렇게 돈 벌었던 케이스를 직접 보면서 간접 체험하시면서 하시고요. 소액 투자라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을 통해서 실력 쌓으시고 여러분이 담을 쌓으면 여러분의 자식도 담을 쌓게 되고 여러분의 손주는 저절로 돈이 없어서 담도 없이 담 밖에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 이거 강의 아주 중요하니까 짧지만 들으시고 부족하면 세미나에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쉽게 잡았습니다. 재개발을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 어떤 지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요.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재개발 투자, 재개발은
아수라 지역에 투자하라. 아수라. 여러분 기억 많이 하기 기억 좋게 하려고 어렸을 때 마르치 아라치에 거기 보면 아수라 백작 나와 있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걸 아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연상시키려고 아수라라고 했고요. 아수라 지역에 투자하라. 대표적인 사례로 목동을 해부한다. 목동 구시가지와 목동 신시가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해부하면서 이렇게 돼야만 내가 좋은 투자를 하고 소액으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구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아수라라는 건 어떤 의미냐? 요건 그냥 아파트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그냥 노후 주거지다. 노후 주거지, 아파트가 아닌 지역, 여기를 그냥 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에 아파트가 많이 개발된 지역, 또 새 아파트가 들어온 지역, 공덕,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프레스티지 이런 것처럼 새 아파트가 들어진 지역, 그리고 또 우리 봉천동이나 목동 구시가지 같이 순수하게 그냥 단독주택과 빌라만 있는 그러한 노후 주거 지역 또는 아파트와 또 노후주가 함께한 지역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특성과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수라만 있는 지역, 노후 주거지만 있는 지역은 일단 학군도 낮고 주거에 대한 편의성도 없고 개발도 난개발로 지어졌죠. 다 전쟁 이후에 또는 일제시대 이럴 때에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종로를 중심으로 한 도성이 영등포로 오면서 서울이 좀 커졌고 강남 생기면서 커졌고 지금은 서울의 25개구로 확장된 그런 형태로 크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확장된 도시에서 새로 원래부터 있던 도시 지역들은 가가호들이 형성이 계획 없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 노후 주거지가 된 거죠. 여기 마포 지금 공덕 있는 아현동, 북아현동 가서 보십시오. 과거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러한 형성된 도시들 전부 노후 주거지라 힘들었는데 아파트 만들어지니까 비싼 가격, 위치 좋으니까 프리미엄만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런 수라 지역에 가면 정말로 살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가격이 안 오릅니다. 자녀들 초등학교 키우면 중학교 학군을 위해서 좋은 친구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학을 가야 된다.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 지역이 있고 여전히 수라 형태로 있는 노후 주거지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죠. 역시 이런 지역도 아직 학군 형성 여력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학교를 보내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아무나 주거해도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은 좀 좋은 상급지로 가려고 하죠. 중학교 때부터 이전을 해 가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 들어오기도 힘드니까 공부반 형태로만 돼 있고 학군 선호도가 낮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셋값, 월세값 낮고 적은 주거 비용으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노후 주거지 수라가 아파트로 바뀌면 기존 아파트 그 다음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학군이 좋아집니다. 중학교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초중고 거기 보내려니까 초등학교도 좋아지고 고등학교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학원가도 생깁니다. 그래서 학군과 학원가가 생기죠. 요즘 신흥 서울의 3대 학원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죠? 전혀 관심도 없던 교육 환경이 안 좋았던 대흥역 중심으로 해서 학원가가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그건 왜 그렇죠? 이 수라 지역이 갑자기 아파트로 전부 형성되다 보니까 교육 환경, 편의시설 그리고 또 주거 환경, 프리미엄 선호도 다 좋아지니까 결국은 주거 환경과 선호도 좋아지고 학군 좋아지니까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지역 많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노후 주거지로 돼 있다가 갑자기 모두가 아파트로 되는 지역은 가격이 급격한 상승을 합니다. 기간도 단축되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현뉴타운이 그런 공덕적이죠. 공덕역 북쪽 상단. 아현뉴타운, 레미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지금 뭐 30평대 아파트 84850 지금 20억 정도 형성돼 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아파트가 처음에 분양을 할 때 7억대 중반에서 분양했는데 다 미분양 났죠. 왜? 주변이 마레프만 먼저 입주하고 주변이 수라 상태로 있으니까 학군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티 자리 크래시 나가고 그 다음에 전체가 아파트가 개발되니까 급격히 가격을 상승을 했죠. 그런 지역들은 또 학원가가 생겨죠. 그래서 대응역 학원가라는 걸 탄생시키게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치동, 목동, 그 다음에 저기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서 이제는 3위권이 바뀌는 대응역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넓은 수라 지역이 넓은 아파트 지역으로 가면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도시가 빨리 가격 상승과 인프라가 좋아지고 교육 환경도 좋아진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면 좋다. 그래서 아현동 이런 데다가 전세 끼고 빌라 전세 끼고 1억 또는 1억 2천 투자하신 분들 이렇게 지금 20억 추가 부담금 뭐 한 3, 4억 내 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후보지가 또 어디죠? 한남 뉴타운이죠. 한남 뉴타운도 지금 수라 지역이죠. 너무 노후 상태가 안 좋죠.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가 거의 동시 이제 3구역 들어가면 곧 5구역, 4구역, 2구역 막 그렇게 되면서 엄청난 아파트가 아가 되면서 분명히 학군 좋아지고 학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아파트 인대 상승한다? 아니다. 빌라 일대부터 상승을 한다. 빌라 3억짜리 전세 2억 끼고 1억 투자한 것들이 지금 가서 보면 빌라 투룸 빌라도 17억 뭐 18억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얘는 아파트가 되는 게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한 미래. 그래서 많은 분들은 재개발 투자한다면 언제 입주해요? 이거 물어보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요. 무조건 재개발을 하면 10년, 15년 입주한다 생각을 하시고 가격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오르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단계별로 오른다. 정비구역 지정되면 3억 오르고 또 조합 인가나면 또 3억 오르고 사업시 인가나면 또 3억 오르고 또 관리차분하면 한 2억 오르고 이렇게 단계별로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입주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적은 돈으로 어느 정도 벌면 나이에 의해서 난 더 이상 더 못 벌 필요가 없는 분들은 팔고 미래가 창창하고 경제활동하시면 올해까지 갖고 가시면서 입주까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또 뒤따라가고 있는 게 어디죠?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9,500세대에서 주변 모아타운 하면 약 10,000세대가 1만 세대의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지금 노량진 2구역, 6구역 공사하고 있죠. 뒤따라서 7구역, 또 8구역, 3, 4구역도 진행하겠죠. 그러면은 영등포 주변에 있는 승인여중부터 해서 저기 영등포 중학교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승배기 역과 노량진역 사이가 다 아파트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아수라판이 아수라장. 살 수가 없는 정말 언덕백에 차대기도 힘들죠.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주거 불편한 지역들이 가격에 투룸 어느 빌라들이 13억, 14억 하냐고요? 이해가 아로 바뀐다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 발표되고 될 지역 가가지고 부자 되기 힘들죠. 내가 13억짜리 14억짜리 빌라 사면 전세가 2억인데 12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지역을 찾는 거예요. 예정지를 잘 찾는 게 돈 버는 거다. 이렇게 예정이 확정되고 눈에 보이고 유명한 지역은 돈이 10억, 20억, 10억, 13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건 무슨 투자예요? 투자비가 적게 들어가야지. 그런데 예정지 찾았을 때 노량진 2015년, 16년 이때 선세 뭐 4억짜리 전세 2억 5천, 1억 5천이면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6, 7년 지나면서 확정되니까 가격이 13억, 10억씩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이런 데 가겠지만 적은 돈으로 큰 돈 벌어봐야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갈치고 손주한테도 갈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자 되는 습관을 가져라. 부자는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건 부모한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들이 부자로 연결되는 거지. 맨날 부자가 다 있나요?
사나 그런 사람들은 상위 10%나 5%겠죠. 근데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자들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좋은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따라다니세요. 맨날 여러분 혼자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꼭 투자한 게 엎어질 때만 가가지고 가고, 또 샀더니 내가 나이가 지금 60인데 사가지고 20년 후에 개발은 내가 사가지고 하늘 날아가서 개발되는 거 봐야 되는 그러한 것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항상 당대에 많이 벌고 나에게 맞는 투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재개발 투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여건만 맞추면 되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은 사업성 좋은 데를 찾아요. 사업성 좋다라는 걸 아파트 1000세대지만 몇 세대 분양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세대에다가 그냥 15평, 18평짜리 1000세대 짓는 거하고 500세대를 짓더라도 40평대 500세대 짓는 거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업성 좋고 분양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입주에 이게 얼마가 돼요 하는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성이 많다. 무슨 비례율이 140% 좋아하지 마세요. 비례율이 140%면은요 20% 세금 내야 돼요. 그럼 내가 가져가는 게 120%예요. 비례율 낮춰가지고 오히려 프리미엄 높이는 게 좋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사업성이 높으면 좋지만 사업성을 너무 추구하지 마라. 세금 많이 높고 분담금은 여러 사람이 나누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1억 줄이려고 사업성 좋은 데 가가지고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아무런 가격도 안 오르는 투자하지 마세요. 재개발에 요즘 선생님들 많죠. 유튜브 보면 재개발도 모르면서 그냥 사업성이 어때요? 비례율 어때요? 거기만 깔깔딱 넘어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위치 좋은데 투자하셔서 추가 부담 많이 내더라도 추가 부담 5억 낼 거 7억, 2억 더 내서 프리미엄 5억, 10억 더 받는 거 하세요. 이래서 혼자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공부한 사람들은 맨날 돌아다녀. 사업성이 어때요? 매체가 분양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드려요. 18평형 아파트 2000세대 만들어가지고 500세대 분양한다. 500세대 분양 이익 많이 나. 그게 아니라 분양해서 이익 나면 국세청에다가 10억 넘으면 45%의 지방세 4.5% 하면 49.5% 세금 나가요. 그럼 그때부터 좀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들 사업성보다 위치가 좋아서 프리미엄 높은 거, 이게 이제 사례적으로 내가 목동 9시까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가 많다. 그리고 빌라가 많다. 여러분 단독 다가구 많으면 월세 받는 사람들, 땅 큰 사람들 1+1 준다고 하면 삐져가지고 반대해요. 그래서 사업성이 좋다. 그것은 곧 이 분양 세대가 많다는, 단독주택 다가구 많으면 당연히 일반 분양 많지요. 이 사업성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반대파가 많다. 월세 받아서 노년을 다 정리하고 내 자식 때 재개발하면 되는데 내 당대에 왜 지금 사는 게 편하고 우리 집 사는 게 좋은데 왜 굳이 해? 반대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쪼개요. 이렇게 단독이 많은 데는 다 이렇게 빌라 한번 짓고 아파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세월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사업성이 안 좋더라도 좋은 집 선택해서 프리미엄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가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많은 데가 사업도 빠르고 으쌰으쌰 잘해서 사업기간 단축하는 거. 사업기간 단축하면 내가 금융비용 적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 적더라도 찬성파가 많아서 빨리 아파트 지어지는 데가 좋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아파트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빨리 공급하면 그만큼 고가로 분양할 수 있고, 내가 들어가 살더라도 고가 프리미엄 지역에 살잖아요. 내가 또 어디 가서 팔고 가야 될 때 프리미엄 많이 받는 데가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을 찾아야 되고, 아파트 수라에서 아가 빨리 될 만한 지역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노후도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노후도 계산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2024년 작년 3월에 노후도를 대폭 한식으로 낮춰줬어요. 이게 법 개선 안 돼요. 여러분들 모아타운 지금 모아타운은 5년 6년이면 입주잖아요. 모아타운 무조건 하시기 바래요. 무슨 모아타운은 500세대밖에 안 지어요. 규모가 작아요. 그건 지방 가서 할 얘기고,
서울은 역세권에 500세대만 있어도 웬만한 지역, 지방 같은데 뭐 수도권, 경기 지역 가는 것보다 몇 배 많이 올라요. 제발 그런 말 현혹되지 마세요. 지방에 계신 분들 꼭 아세요. 지방은 2000세대, 3000세대 지어야 도로 놔주고 편의시설 들어오잖아요. 근데 서울은요, 전체가 다 편의시설이 있고 전체가 지하철이 있고 전체가 학교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 아파트 500세대만 공급해도 가격이 오릅니다. 먼 훗날은 2050년 가면은 그때 대단위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은요 500세대만 돼도 가격이 올라요. 한번 보세요. 효창공원역 쪽에 가시면 KCC 500세대 이런 것들도 20억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안 가면 외우세요. 그냥 서울은 500세대만 되더라도 돈 많이 번다. 살기 좋다. 왜? 이미 편의시설이 다 있다. 지하철도 있다. 학군도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아파트로 다 빨리 될 지역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기본 재개발은요. 고액 투자하지 마세요. 사업시 인가난 거 그 입주하려고 사는 거지. 사업시 인가전 아니면은 조합 인가전 아니면 정비구역 직전 이런 소액으로 투자해야만 더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해서 5억 벌면 50% 버는데요. 1억 투자해서 3억 벌면 300% 버는 거잖아요. 양도세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많이 버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목동의 예를 들어볼까요? 목동이 전형적인 아수라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목동 한번 보시죠. 목동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 밑에 있습니다. 염창역. 지하철 여기 9호선. 9호선이죠. 9호선 3번 출구와 4번 출구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라가 있어요. 수라는 제가 상징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노후 주거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는 목동 신시가지.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수라라고 그랬죠. 목동 신시가지. 여기 재건축한다고 지금 하죠. 신시가지. 여기가 80년대 후반에 입주를 했죠.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84형이 지금 25억 정도 해요. 아파트가. 그런데 얘는 오래된 아파트에 다 30년 넘어 재건축해야 돼. 얘들 재건축하는데 보통 몇 년 걸린다? 입주하는데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그러면 지금 지어도 지금 2025년이니까 2040년 시작한 데가 40년이니까 늦게 시작하면 약 제가 봤을 때는 이 낡은 아파트가 아파트로 되는데 2050년이가 들어가요. 지금 저 60 먹은 사람들 지금 60 드신 분들은 25년이니까 85세에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날 때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기는 학군과 학원가가 있어요. 지하철 9호선 교통이 있죠. 그 다음에 여의도 가깝죠. 용산 가깝죠. 공덕 가깝죠. 마곡 있죠. 전에 이 지역 직주 근접적으로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이 여기는 지금 현재 노후도가 이제 올해 53% 정도 도달을 했어요. 그동안 노후도가 60% 또는 67%가 돼야만 모아타운이든 뭐든 개발을 하는데 이거 기다리려고 하니까 이게 앞으로 2035년에 가야만 이 노후도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으면 15년이면 2050년 가야 입주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53% 도달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되면 되죠. 투자금도 예를 들어 3억이면 전세가 2억이야. 1억 투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투자를 하셔서 아가 되면 학원가를 갖고 있고 역세권에 편의시설이 있고 직주 근접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프리미엄 형성이 좋다. 시간이 짧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세미나를 통해서 할 테니까 오셔서 하시고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 어느 지역을 좀 선정해야 하는지 그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면서 목동의 예시를 들어드렸거든요. 이런 투자 노하우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방송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강의가 좀 짧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하고 상세하게 할 시간을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만들어서 하니까 여러분 재개발 투자 아니 아파트 투자 이러면서 오셔가지고 좀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좀 유식해지고 경험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가 진행 예정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세미나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저 노원구 주공 3개 1단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매도 시점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래갖고 좀 상급지로 가서 어디를 가서 살까. 그거 좀 알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노원구 어디를 상계 주공 1단지 여기 지금 거주까지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2년 전에 샀는데 세입자가 있거든요. 아, 그럼 지금 전세 끼고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근데 주택은 이제 또 따로. 요번, 네, 예, 7월 달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은 네, 이제 입주를 해서 네. 매도를 해보려고요. 아, 그래서 이제 실거주를 언제쯤 하면서 매도하면 좋을까? 알겠습니다. 7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이 집을 좀 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보름날 드셨죠? 잡곡밥도 네. 드시고 보름도 드셨죠? 네. 요즘 그거 왜 드시는 거예요? 보름날에. 여름 타지 말라고 먹는 거죠. 그래 옛날에. 내더위 여름 타지 말고 또 없어요? 딱 소리 나는 거 귀신 애군 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엄마들이 가르쳐줘 할머니 가르쳐줘야 되는데 보름날이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네, 너를 위한 날이다. 애군 쫓고 너 여름 타지 말고 너 건강하게 살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상계주공 중계역 쪽에 있는 거죠? 네. 예, 중계역 저 이쪽이죠. 여기 중계역에서 상계주공 1단지에서 상급지로 간다. 상급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남 쪽 향해서 오거나 용산 또는 여의도 쪽으로 나오는 게 상급지잖아요. 네. 이거 답 아까 언제 할까요? 물어봐겠죠? 네. 두 언제 자를 얘기할게요. 매도할까? 즉시 하세요. 즉시. 아, 즉시. 매도를요? 예. 제가 요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강남이 상급지라고 한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중간에 마용성이 밑에 다음 하급지라고 할게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동작구나 뭐 네. 여기 금천구라든가 아니면 뭐 관악구가 다 밑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노원구 한 밑에 단계라고 볼게요. 여기에서 노원구에서 여기 그 동작구라든가 마용성으로 온다. 올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즉시 와야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상계주공 1단지가 1억이 오른다고 할게요. 1억.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동작구나 마포, 용산이나 이런 데는 1억보다 더 오를까요? 더 내릴까요? 더 오르겠죠. 더 오르죠, 더.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팔아서 이쪽으로 오면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가 22년 꼬꾸라졌다가 이 3년부터 조정받은 오르내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바닥 다지기가 저는 끝난 것 같아요. 바닥을 1년 더 다진다고 할게요. 부동산을 하면 주식처럼 내일 파나요? 아니죠. 네. 보통 2년 이상 투자하잖아요. 네. 2년 이내에는 반드시 경기 풀려요. 부동산 규제도 풀리고 금융 규제도 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국민한테 세금도 얻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을 열어주면 취득세도 걷고 양도세도 걷고 보유세도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예산이 맨날 부족하니 세수 빵꾸 난다고 하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네. 푼다면 부동산 가격, 규제 풀면 부동산 가격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죠. 오를 거 확실하죠? 네. 2, 3년 내에 그동안 지어놨으니까 오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오를 지역을 먼저 가는 게 좋겠죠? 상급지로. 네. 답 내드렸어요. 지혜롭게 하시고 지금 매각하시고 있는 돈 맞춰가지고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상급지를 가는 것은 시간도 순서도 없어요.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산에 하나 있거든요. 예. 용산 말고 딴 데는 또 어디로 갈까요? 아, 용산 말고는 지금 하나가 있으면 용산과 강남, 서초, 송파는 규제 지역이니까 취득세가 8.4% 대상이잖아요. 네. 여기를 제외한
용산 하나 있으니까 마포도 좋고요. 네. 성수동도 좋고요. 네. 광진구도 좋고요. 동대문구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요즘 뜨는 신안산선 뜨고 하고 있는 여기 이제 금천구가 되게 싸거든요. 근데 금천구가 구리, 가디, 가산 두 개가 있어가지고 직주 업무 지역인데 아파트가 여기 되면 오를 지역이거든요. 그 이전에 신길동 들어봤죠? 네. 신길동도 좋고요. 뭐 제가 봤을 때 돈에 맞추면은 갈 데가 있어요. 한 개 구가 막 40만 명, 30만 명, 35만에서 50만 살고 있어. 하나의 일개 지방 소도시만 하거든요. 네. 한 개 구역 구를 정해가지고 타겟팅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개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좀 전문가의 전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좋은 전략 짜시고요. 네. 자, 상계주공도 올라요, 안 올라요? 서울은 모르겠죠. 다 오르잖아요. 네. 상급지는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더 오르기 위해서 세금 관계라든가 내가 치러야 될 비용 관계 이런 것들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살 지역을 정해놓고 파시기 바래요. 팔아놓고 멍 때리고 있다가 가격 올라가 살려고 하면 못 사요. 네. 이해 가셨죠? 네. 지금 바닥 잘 다지는 시간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갈아타기에 그만큼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가 하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금 용산에 아파트 있어요? 재개발 지분 갖고 있으세요? 빌라요. 빌라. 그럼 빌라 있으면 재개발 지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아파트는 있으세요? 아파트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없이 빌라만 있으면 내 인생이 맨날 빌빌거리고 힘들거든.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이번에는 하나 사세요. 네. 아셨죠? 네. 항상 순서는 그래요. 아파트 있는 사람이 빌라 사고 재개발해야 되고 네. 돈이 아주 없다. 사실 천연생이 한다면 빌라, 경제활동하니까 빌라 먼저 사야 되고 나이 먹었는데 난 살 날이 한 30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분들은 빌라 다 사가지고 10년, 15년 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3년에서 5년 내에 입주할 거, 뭐 예를 들어 응복 1구역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셔서 빨리 입주할 거 사거나 아예 아파트로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파트 또 가격 오르게 되면 또 뒤쫓아가기 힘들어요. 내년에 전세값도 오르고 하니까 오를 걸로 예측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에도 부지런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도 시기 바로 지금 즉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리면서 매도하고 나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결정하고 나서 매도하자라는 조언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일러드린 지역도 공부해 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해결해 볼까요? 아, 예, 자양 사동의 57-106이 6번지예요. 네. 예, 자녀 명의로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예, 신통기획에서 제외되어 있고 네. 그 제외되어 있는 근처 빌라들이 몇 채밖에 안 돼가지고 재개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매도해야 네.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자녀 명의로 좀 투자를 해놓으신 다세대 주택 빌라의 향후 전망. 자양 네네. 사동의 몇 번지라고 하셨죠? 57-106. 57-106번지. 네네. 여기에 지금 자녀 명의로 좀 가지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 계속해서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양 사동이면 예. 귀로 듣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아, 네. 네, 여기 자양 사동은 바로 성수 전략정비 구역 옆에죠. 이 네네. 휴강업가로 가격 오를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몇 군데가 이렇게 좀 빠진 데가 있어요. 네네. 걱정 1도 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네. 여기에 이제 조금 뭐 10채, 5채 남거나 뭐 20채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재개발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네. 구나 시에서 야 이거 노후주 이것만 남기면 안 되잖아. 네. 요걸 이쪽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키면서 거기를 공원이라든가 만들면서 이 안쪽으로 아파트를 주게 돼 있어요. 옛날에 네. 혹시 뭐 네. 옛날 그러니까 2003년 이전 그러니까 옛날 얘기죠. 네. 옛날에는 여기는 아파트인데 나 도로밖에 없네. 그러면 도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줬는데 그거 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잖아요. 네. 너 여기 도로 낼 테니까 아파트 이 조합 보고 너 여기 도로 내고 여기다가 아파트 줘.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것도 애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무적으로. 네네. 아파트 내부에 공원 만들고 편의시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공원 이것도 너희 아파트 옆이니까 공원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넣어줘. 그래가지고 5% 만약에 땅이 만약에 5만 평이다 그러면 5%면 2,500평 정도 2,500평이면은 뭐 25, 한 100세대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물량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 녹지 만들 테니까 아파트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조합원하고 똑같이 감정평가 받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지금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한 단계잖아요. 뭐 여기는 네네. 성수 전략비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난 거죠. 네. 사업시행 인가가 난다라는 건 건축 허가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때 가면은 여기 이제 여기 조합이 만들어지면 서울시에서 권고가 들어가거나 여기 있는 몇 채, 뭐 한 20채, 한 30채 되는 사람들은 조합에다가 우리 넣어주세요 하고 서울시에다가 아니면 성동구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성동구청에서 보니까 노후 주거지로 너무 빈약해. 도시가 깨끗해야 되는데 도시 미관에도 안 좋아. 그러면 네. 넣어주게 돼 있으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이 집 잘 되기만 기다리세요. 잘 되면 나도 잘 돼요. 네. 전혀 1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투자하시고요. 네. 안 되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 네. 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걱정할 필요 없이 보유하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보유 계획 자녀분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그 방화동에 네, 한 8년 전에 그 마고찌고 들어온다 해서 네, 그 투자용으로 신축 빌라를 투룸 신축 빌라를 제가 매입했는데 네.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고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어요. 방화동에 8년 동안 좀 마곡지구 호재를 바라보고 신축 다세대, 그 당시에 이제 신축 다세대를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네, 계속 좀 가져가 볼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마곡지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일대가 지금 많이 힘들죠.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곡나루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천 향고역과 LG 사이언스까지는 어느 정도 잘 기업체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 시장 계실 때 요 마곡나루역에서 이 북쪽 상단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로 의학 제약회사 R&D 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요거가 좀 딜레이가 됐고 그 사이에 또 지금까지 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진행 안 되다가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한번 그쪽 가봤거든요. 마곡나루역 상권이 어떻게 돼요? 상권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입주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가 늦어졌다라는 건 먼저 건축도 늦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회사 지금도 짓고 있는 길가 쪽에 짓고도 있는데 여기에 예상했던 기업들이 아직 다 안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는 1차 마곡지구 1차 산단 LG 사이언스 파크가 2차 산단 여기 지금 여기가 3차 산단이고 서울식물원을 중에서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마곡 그 엠벨리 들어와 있는 아파트죠. 여기 이 사이는 들어오면 임대 수요와 그 다음에 실거주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타고 넘어가 목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목동 쪽은 비싸니까 둔촌 주공과 가양동 일대로 많이 해서 한때 여기 아파트니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 많이 오지 않아가지고 둔촌 주공도 그렇고 가양 아파트들도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려간 현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R&D가 많이 들어오면서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앞 빌라들이 주로 신방화역 중심으로 해서 신방화역하고 여기는 아파트니까 그다음에 이쪽 지금 들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름이 뉴타운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방화 뉴타운이 막 2구역인가 3구역인가 5구역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여기가 일부는 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공항은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죠. 공항과 마곡지구의 이 지역은 노후도가 좀 맞아서 재개발로 가게 될 경우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코로나 기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비행기도 안 뜨고 여기에는 승무원분들이나 조종하시는 파일럿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출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보였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다시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금 현재 요 공항 주변으로 한 방화 뉴타운 성장되는 거, 그 다음에 마곡지구 3차 여기 입주되면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약간 항상 그렇더라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여기에 좋아지려면 재개발이 붙어야 되거든요. 방화 1구역이나 5구역도 보면 된다고 하면 오르고 안 된다고 하면 내리죠. 여기 방화 지역 이쪽에 보면 옛날 4구역인가도 안 된다고 할 때는 폭 꺼졌다가 다시 된다고 해서 좀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재개발은 이렇게 단계별로 구역 지정을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도가 지금 현재 이 노후도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많이 해제되고 했던 곳들이 그런 건데요. 과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초반에 목동을 좀 설명을 했는데 목동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목동 뉴타운을 한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구역 지정될까 하다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축을 짓는 사람들, 빌라 짓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후도가 안 맞았어요. 현재 노후도는 이제 2025년 1월 기준 노후도가 53%에 도달을 했는데 원래는 노후도가 67%가 돼야 재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후도가 몇 프로까지 내려갔어요? 시청자님? 60%요? 60%에서 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50%? 50%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목동이 60%를 채우려면은요. 지금은 53%인데 이 60%를 채우려면 목동 같은 경우가 2035년 가야 채워요. 거기서부터 개발 시작한다고 해요.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개발 기간이 한 10년에서 15년. 그러면 45년에서 55년 입주한다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동도 가격이 떨어져. 근데 목동이 이제 요 한시적일지 어떻게일지 모르는데 저는요 50% 60%는 이건 한시라고 봐요. 한시적으로밖에 이건 67%를 다시 원상복귀 되면은 불가능한데 지금 67%가 되려면 얘가 노후도가 맞으려면 2035년이 아니라 2040년 가가지고 짓게 되면 2060년이나 지어야 되니까 이건 지금 서울시가 부족 아파트를 메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3%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동이 진행된다고 소문이 나면 방화동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3차 산단 입주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좋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개발 지금 노후도가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분석을 안 해봐가지고 노후도가 50% 도달을 하면 입주민들이 모여서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될 거다. 서울에 있는 빌라들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붙지 않으면 가격 상승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 가셨죠? 네. 예, 항상 거기 참조하시고 노후도 한번 좀 분석해보는 툴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있으니까 분석해보시고 그것도 하나의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오래 기다리면서 좀 마음고생을 하셨을 텐데 우선 노후도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주변에 움직임이 있는지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드리고 있지만 또 무료 세미나 통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